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3대 원칙이 있어요.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패션이 아니다. 패션이 아니다. 패션이 아니다. 유행 따라, 친구 따라 먹지 마라. 아하. 전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친구 따라 영양제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친구 따라 강남역 가서 옷 사는 건 좋은 일인데요. 이 건기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사람은 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인체 대사가 다 다르고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특정 성분이 과하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사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건강 상태나 그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친구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이 좋다고 친구들끼리 나눠 먹는 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넘치면 독이 된다. 비슷한 성분 중복 섭취하지 마라. 어떤 게 좀 과잉이 되면 위험한 성분일까요, 교수님? 네, 사실 우리 몸의 그 대사 과정은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몸에서 안 좋은 물질을 배출하고 그리고 몸에서 필요한 세포들을 새로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약하고 그리고 건강식품이 같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네. 비타민도 A, B, C, D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B하고 C는 수용성이라 많이 드셔도 어느 정도 그 배출하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외에 비타민 뭐 A라든가 D, E 같이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세포 내에 계속 축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적돼서 물론 간으로 들어가서 담즙을 통해서 배출하기도 합니다만 축적량이 많아지게 되면 안 좋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기름 성분으로 된 거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뭐 혈당 강화제 이런 것들 뭐 당뇨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또 혈당을 내려주는 좋은 식품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일부 식사가 좀 적을 때 저혈당으로 내려가서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당 강화제하고 이런 식품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혈압약하고 이제 혈류를 개선하는 식품 중에는 피를 묽게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게 되면 또 내부 출혈 같은 것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피가 생기면 멈춰야 되는데 또 멈추지가 않아서 큰 일이 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그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 비타민제도 먹는데 또 따로 비타민 막 그렇지, 칼슘제 막 중복되지. 챙겨 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혈중에 고칼슘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결석이라든가 다른 질환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주변의 의사분들하고 적절하게 상의하셔가지고 네. 뺄 건 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약이 되게 먹는 원칙.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처방약 먹는 분들은 따져 먹고 가려 먹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 앞쪽에 질환별로 주의해야 할 영양제들 준비를 해봤거든요. 하나씩 자, 첫 볼까요? 번째는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영양제입니다. 짜잔! 여기 보시면 글루코사민, 홍삼, 오메가3 섭취를 각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요, 전 교수님. 네, 일단은 당뇨병 환자들 분들께서 가장 주의할 것은 혈당 조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여드린 이제 글루코자민 자체도 이제 당질 성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메가3 지방산 자체도 과잉으로 복용을 할 때에는 열량 과잉이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삼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선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네. 사실은 그 쓴맛 때문에 이것의 조절을 위해서 쓴맛의 완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성분 자체가 당질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당뇨가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당 조절을 더 악화시키는 영양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당을 조절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심해야 되는 영양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질환별 주의해야 할 영양제들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질환은 바로 심뇌혈관 질환 앓으시는 분들 어떤 거 주의해야 될지 이 소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짠 보시면 글루코사민 있고요. 은행잎 추출물 있고요. 비타민 짜잔. K, 마늘즙, 양파즙 섭취를 각별히 주의하시라고요, 장 교수님. 네, 많이들 드실 거예요. 은행잎 추출물 또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음식들은 혈액 응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심장질환, 심방세동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혈액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약재들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이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의 응집 기능을 약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아스피린 계열의 항혈소판 제제 2가지 이상을 드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선택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파즙과 마늘즙을 꺼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좀 매운맛이 나는 이런 그 파과에 속하는 이런 계통의 이 식물들을 농축해서 즙의 형태로 먹게 될 경우에도 역시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문제 때문에 혈액응고 또 혈소판 응집에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